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나스닥 시장이 제일 크게 올랐어요. 1.15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.86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. 여기엔 없지만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1% 정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한국 야간 선물 시장도 0.79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우려했었던 가장 걱정을 했었던 CPI 발표가 좀 있었죠. 예상치를 하회했어요.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해주고요. 국채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. 결국 위험자산 쪽에 있어서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이 부분들은 이제 침체 없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 한국 시장도 뭐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에요. 옵션 만기일인데 뭐 이것도 뭐 무난하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여전히 이제 종목장이죠. 종목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 이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형성해주는 그런 업종군들이나 섹터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어제 실적 예비치 발표를 했었죠. 에코프로 형제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HN, 에코프로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했어요. 예상치를 하회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일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요게 좀 하나가 좀 걸리고요. 그 다음 부분들은 전력 쪽이나 건설 기계 이쪽의 섹터들도 단기 고점 형태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. 뭐 LS 일렉이라든가 뭐 HB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제법 좀 올라갔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형성해 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조선 쪽 같은 경우도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자제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 대장주들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후발주들이죠. 후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가 이들 따라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여전히 뭐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 여전히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 특히나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쪽을 다시 또 이제 슬슬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좀 빠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, 어닝 시즌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, 모든 반도체 쪽에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, 하돼 있습니다. HBM 쪽이라든가, DDR5, 혹은 미세공정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군들로 압축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이러한 관련주들을 찾아서 좀 보는 전략,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오늘 뭐 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태양광이라든가 풍력, 그다음에 원자력, 뭐 수소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죠. 거기에 따라서 뭐 원자력 쪽에 있어서 혹은 방산 쪽에 있어서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겠죠. 그러면
원자력 쪽이라든가 방산 뭐 이런 쪽까지도 같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. 물론 오늘 시장이 좀 괜찮아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개별적인 이슈나 테마 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게 되면 스레드가 가입자가 증폭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. 이런 종목군들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 이외에 사실 대응이 좀 잘 안 된다라면 실적주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거예요. 여전히 실적이 좀 좋은 애들,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전 조선 쪽보다는 히팅 쪽이라든가 기계 쪽을 좀 선호하죠.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었던 피팅주,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, 신고가죠.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라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찾는 과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자동차 쪽은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가 훨씬 더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이들 종목군들 좀 많이 올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업종 내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그러면 지금 성우하이텍이라든가 SL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제법 올랐단 말이에요. 그러면 한국단자라든가 뭐 현대위아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그 이외에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다른 종목군들, 뭐, 엔터 쪽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좋아요. 뭐, YG엔터가 전날 급락은 아니지, 하락을 했지만, 일단,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? 이 부분들의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사실 엔터 쪽은 좀 제법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, 눌림목을 좀 기다려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 실적을 좀 보게 되고 자동차 쪽에 올라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부품이죠. 밸류가 낮았어요. 그리고 실적이 증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. 밸류가 낮은 섹터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산업재 섹터들이 밸류가 낮습니다. 그리고 산업재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증가해주는 업종군들이 있어요. 요런 쪽을 차라리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급적이면 시총 규모가 상당히 좀 작은 소형주들보다는 중형주 이상의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지수적으로 좀 보게 되면 대형주 같은 경우도 일단 지수와 코스피 시장과 같이 움직여주지만 중형주는 오히려 더 탄력이 더 생기고 있거든요. 소형주도 마찬가지로. 근데 이제 중형 섹터들 종목군들이 좀 더 낫다.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괜찮지만 중형주 섹터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시장 흐름들은 좀 괜찮을 거지만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외국인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고 방향이 좀 진행된다라는 점, 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미국 시장 올랐다고 따라서 흥분하지는 마세요. 흥분하지 마시고 미국 시장이 올랐을 때 갭상승 시초가에 반영이 돼서 밀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, 매일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
마치겠습니다.